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좀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간밤 미국에서는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또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도 좀 실패를 하면서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가중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 나타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닷새째 좀 물량을 덜어내면서 우리 시장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의 팔자세 속에서 오늘 우리 주간 지수로 좀 이번 주 시장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 가까이 좀 빠졌고요. 코스닥도 1%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고공행진하면서 다음 주에 열릴 이 FOMC 회의에 대한 기준 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좀 가득한 시장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종목별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타고 이 트렌디한 섹터 종목만 잡아가시는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시장 풀어가면서 이 시장에서 오를 만한 종목들, 섹터들만 담아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모학 전문가님은 어떠한 수익률로 우리에게 또 금도끼 종목들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지 그러한 수익률 화면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종목은요. 이모학 전문가님의 금도끼 종목들입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였지만 이모학 전문가님의 금도끼 종목들은 여전히 불기둥을 뽑아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SMCNC와 SM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카카오의 SM엔터의 지분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가 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SMCNC가 25%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금도끼 종목으로 33% 넘는 수익 우리가 선취매에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SM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5%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5% 급등을 또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에 SM 우리는 20%의 수익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도 보도록 할까요? 최근 좀 콘텐츠 관련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좀 슬금슬금 올라와 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 금도끼 종목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오늘 하루 만에 10% 가까이 또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거든요. 이에 우리는 21%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빨갛게 홍당무 뽑아낼 종목들 이모학 전문가님이 또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의 금도끼 종목들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들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열어두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의 금도끼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고 이러한 전략들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이죠. 네. 수요일에 저희가 또 대선을 네. 치르면서 하루 쉬어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벤트, 3월달 이벤트 중에 하나 이제 대선이 마무리가 됐고요. 시장은 뭐 다시 좀 이 이슈적인 측면에서 대선 이벤트 마무리 그리고 뭐 전쟁 리스크도 이제 거기 극에 달았고, 그러니까 코로나도 지금 뭐 계속 확진자는 최고치를 찍지만 뭐 어찌됐든 엔더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악재들이 단기적으로 그죠? 이슈적인 악재들은 점차 소멸돼가는 과정, 끝을 갔다가 돌아 나오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은 리스크는 말씀드렸죠. 영원한 리스크, 네, 이 인플레와 관한 연준, 네, 이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시장의 중심, 제 장래희망처럼 제가 연준 의장이라 그랬죠. 네, 이 영원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하고 끝나는 시점과 뭐 악재의 정점과 이거는 아예 분석이 안 됩니다만 우리를 괴롭혔던 1, 2, 3월 지금 장이 8개월째 내리고 있거든요. 네. 정말 여러분들 힘든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 두 개씩 일단은 좀 저물어가는 악재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뭐 대선이 악재는 아니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뭐 이 유가, 인플레, 이러한 국제상품 가격 급등, 전쟁 이렇게 시장의 모든 이슈 호황제를 빨아들였던 악재는 일단 뭐 끝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한 3, 4개월 뒤면 인천공항 가지 않을까요? 오, 네. 뭐 당장 다음 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갈 수는 있죠. 근데 네. 못 나가니까 그런데.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도끼 종목을 처음인 것 같은 4개. 오, 4개를 진짜요? 네. 4개를 갖고 왔으니까 물론 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저도 참 주식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종목과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린이분들을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빨간불에 건너지 마. 오른손을 들고 다녀. 건너. 나쁜 사람 쫓아가지 마. 이렇게 항상 좀 이 좋은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뭐예요? 업황, 실적 이런 얘기들. 특히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모두가 다 까맣게 입고 있지만 지금 3월 이제 분기 실적이 작년의 실적이 발표가 다 끝났어요 거의. 그러면 작년 2021년도 어떠한 실적을 냈고 올해 실적 전망치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저랑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올해 관련주 유망한 업종과 유명한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혀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뭐 KB금융, 뭐 이런 은행주, 뭐 증권주, 보험주, 뭐 IT, 자동차 이런 종목들 다 안 되죠. 뭐만 돼요 지금? 대선 관련한 종목들, 네. 전쟁 관련한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 이번 주 뭐 대선 결과 나오면서 이제 건설주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그렇게 간다면 제가 정답이겠어요? 시장이 정답이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슈적인 측면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한테 오늘 종목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갖고 왔으니까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종목들 좀 매매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물리셔갖고 좀 투자 금액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발 고점에서 물리지 마세요.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에너지 관련주들 해서 뭐 지방에서 가스 유통하고 지방에서 뭐 석유 유통하는 구멍가게들 제발 좀 고점에 물리지 마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벌써 피해자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종목 상담하다 보면 태반이 다 거기 고점에 다 물려 있어요. 그런 종목들 빠져나오시고 빨리 시장 변화에 동참하시게끔 오늘 종목 많이 갖고 왔으니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악재가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또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트렌디한 종목들로 또 4가지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면요. 최근 시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악재와 호재가 좀 혼재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더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슈 좀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시장 대응 전략들 오늘 한번 꼼꼼하게 세워볼 텐데 먼저 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열릴 이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가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제가 주유를 했는데 거의 리터당 2천만 원에 2,000원에 육박을 했더라고요. 전쟁 리스트로 뭐 국제 유가, 원자재 관련주들 너무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저도 오늘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오. 네, 바이든 그리고 이 영국 총리도 스캔들에서 벗어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내환을 가장 덮는 것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인 이 노이즈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외부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숱한 내란이 있었지만 외세가 침입을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 관련한 리스크는 아마 각국 정치가들은 아마 굉장히 웃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본인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뭐 그렇진 활용하고 않겠지만, 있다라고. 네네.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코로나로 인한 병목 현상을 지나서 네. 이제 좁아지는 도로 병목 현상이 이렇게 병목처럼 좁아진다 그랬죠,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배가 안 다니고 또 컨테이너선이 배 위에 다 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인플레가 나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 벗어 다 돌아다녀 이제 다 해제하면서 병목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죠. 병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우리가 또 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을 것이야.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야라는 것은 정말 좌절이죠. 네. 그것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정말 지독한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맞아요. 네, 인플레를 잡으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굉장한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코로나 변이만 아니라 이 전쟁은 어찌됐든 간에 끝날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유가 폭락하는 것도 보셨지만 이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단을 하자면 이 3개월 이상 지나가면 러시아는 디폴트만 합니다. 러시아는 또 망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겁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좀 더 먹겠다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큽니까? 뭐 그 땅 더 먹겠다고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명분과 실익을 분명히 챙겨야 되는데 명분은 지금 빠져나가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금 요 인플레만 견디면 될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유럽 증시 급등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공포는 가지지 마시라. 대신 코로나에 대한 엔데믹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쟁이 끝나면 해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전쟁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략 챙겨가시는데 꼼꼼하게 좀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시장 상황 부분들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 또 질문을 주시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이무학 전문가님이 모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전쟁 리스크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협상이 또 실패가 되면서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전문가님 믿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덜 신경 써도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글로벌적인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르는 종목들은 또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승 모멘텀으로 약간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엊그제 윤석열 당선인이 또 후보가 당선인으로 됐는데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가득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뭐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 그리고 뭐 원전주들의 급등이 또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주들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이라도 따라 붙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물론 맞죠. 오. 지금은 시장의 이벤트 요인이 가장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적 얘기하면 촌스러워요.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빠집니까? SK하이닉스가 뭐 앞으로 망할 것 같아서 빠져요? 현대차, 기아차에 뭐 차가 앞으로 신차가 안 나옵니까? 은행이 뭐 디폴트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뭐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안 해요? 모든 업황의 실적들이 지금 다 묻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화끈한 이러한 그 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이 금세 좋아지진 않겠죠. 전쟁도 뭐 금방 끝나진 않겠지만 그러한 그 구간마다 시장은 전쟁이라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방산주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숨구멍을 찾아내기 위한 자금이 쏠리는 곳.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돼요? 건기가 오면 물이 있는 곳으로 모든 동물들이 모이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이 모멘텀이 없고 전쟁 리스크, 인플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건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 주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 이번 주 한 번도 안 샀어요. 개인만 드립다 샀습니다. 맞아요. 외국인이 닷새째 물량을 덜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금 한 1, 2주 안 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안 가죠. 외국인이 사는 장세가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장 수급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운다? 여기에 또 트렌디하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시장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시장아 와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쫓아다녀야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 주 금독주 종목 일단은 선거 가장 따끈한 선거부터 한번 해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악재가 깔려있는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특히나 최근에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지금부터 그러면 금도끼 종목으로 정책 관련주들 가지고 오셨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금도끼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책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힌트부터 주실까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번 공약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용과 창업, 그리고 신산업, 주택,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는 여러분들 가장 핫한 거 보셨어요? 그죠? 저는 누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죠. 원전주는. 원전은 뭐다? 원전은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거를 앞두고 누가 되던 간에 원전에 대한 아젠다는 계속 될 것이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먼저 시세가 나왔죠, 그죠? 선거 발표 전에 먼저 보성파워텍이 상한가를 가는 흐름들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 참에서 우리 한번 수익률 화면부터 네. 보고 갈까요? 보성파워텍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보성파워텍 챙겨주셨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서 상한가를 바로 직행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성파워텍 이미 50% 가까운 수익으로 매도를 한 부분이고요. 보성파워텍 근데 지금도 잘 가더라고요. 보성파워텍도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가 바뀌고 오늘은 뭐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이런 무거운 종목까지도 같이 올라와 줬고 보성파워텍은 지금 원전주들 급등은 뭐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잖아요. 원전
윤당선이는 원전을 한다고 했으니 윤당선이 당선이 됐으니 원전짱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보성바우텍은 상한가가 언제 갔어요? 당선되기 전에 갔잖아요. 맞아요. 현 정부에 따라서 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꼭 정책과 관련한 이 아젠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원전을 빼놓고 친환경 탄소 제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초반적인 의구심.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한 리스크까지 해소됐으니까 원전주들은 더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성파워텍 너무 큰 수익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가장 1번 대장주가 됐고 2번 뭐 계속 돌아요.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이 대장주가 됐고. 맞아요. 일진파워나 한신기계가 오늘 또 상한가를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돌 돌아가면서 거예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는 아마 좀 조정 나올 때 너무 급등해서 이 흐름들 이 제가 순환매 파도타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업종 내에서는 대장주 파도타기가 있거든요. 대장주가 계속 요거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녀요. 1차로에서 갔던 종목이 뭐 2차로가 가장 빠르기도 하고 여러분 차선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것처럼 원전주들은 계속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표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공약들 중에서 원자력에 대한 공약에 따라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금도끼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가요? 원전은 뭐 이미 다 올라간 거 이제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을 네. 가지고 오신 건가요? 좋습니다. 어떤 정책과 관련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전처럼 아무도 뭐 누가 될 거야 여기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업황을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 이번에 관련해서 오늘 금도끼 종목은 고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고용 관련한 정책 관련주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고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이 있냐면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그리고 디지털 인재 10만 양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민간 주도로 뭐 공무원 많이 뽑고 이런 것보다는 민간에 좀 맡기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을 하겠다 이런 그 좀 취지의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벤처 투자를 많이 늘리고 여기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이 마켓컬리나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 작년도 고용이 한 80에서 120%까지 증가를 했어요. 와, 정말 이 벤처 기업이 활성화되면은 그만큼 고용도 많이 늘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자리 창출의 공약으로 청년 고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 벤처 기업의 활성화에 좀 중점을 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구인 광고를 내는 이 회사의 사이트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여기서는 이게 수수료가 일주일에 요거 하나 보성그룹이 요거 광고 내고 일주일에 얼마를 이 회사한테 낼 것 같습니까?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데요. 요거 하나 요게 계속 페이지입니다. 이쪽 일주일에. 시세를 잘 몰라서 네.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230만 원 정도. 요거 이렇게 하나당. 올려주는데요? 네, 그냥 요거 하나당 230. 그러니까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논하는 장사죠. 이거 아니 뭐 사람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하다못해 여기 그룹에 대한 디자인도 안 해주잖아요. 그쵸? 아무 광고도 안 해주고 이게 그냥 플랫폼에다가 띡 하나 올리는데 일주일에 23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좀 말 그대로 대동강 팔아 순수익이 네. 어마어마할 대동강 것 팔아서 같다라는. 이거 뭐 하는 기업이죠 뭐.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저도 뭐 잡코리아나 뭐 인코르트나 뭐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좀 알바도 많이 했던 이 사람이기도 하고 연령대가. 맞아요. 세 가지 종목이 떠오르는 것 근데 같긴 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성장이 안 돼. 자, 다음에 항상 주식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또 금도끼로 가져오신 만큼 이러한 모멘텀도 찾아보셨군요. 그렇죠. 네. 이게 새롭게 성장한 이거 뭐 사이트에 올려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합격 크크 이게 진짜 플랫폼입니다. 채용 플랫폼. 그리고 개발자, 커리어, 점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얘네가 이제 여기에 성장을 보는 거예요. 혹시 요새 뉴스 보셨나요? 이 개발자 구인난, 대란. 개발자 엔지니어들을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네, 지금 뭐 모든 게 다 이제 뭐 빅데이터화되고 그리고 뭐 NFT다 뭐
가상현실이다 뭐 이러한 것들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진짜 제4차 뭐 플랫폼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많은 수많은 플랫폼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클래프톤에서는 개발자들 연봉을 모든 개발자들 2천만 원씩 다 올렸어요. 클래프톤 게임사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오. NC소프트도 연봉을 1,300만 원씩 다 올려주고 신입사원 초봉을 얼마 주냐면 NC소프트에서 신입사원 초봉 5,500만 원. 개발자의 대우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좋은 건가요? 난리죠. 오. 개발사들을 지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이 상여금으로 450만 원어치 주식도 나눠주기도 하고 나가지 말라고 오. 미리 주는 이게 계속 네. 인식을 하니까 미리 주는 오. 거예요. 개발자 분들을 구하기가 참 구인난이 있다 보니 이렇게 네. 또 연봉도 올려주고 대우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업이 개발자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기업인가요? 여기 있잖아요. 네. 개발자 커리어 점프, 개발자 플랫폼, 합격 크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 그러면 이거를 왜 개발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광고는 하나당 230만 원 정도 일주일에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 직접 매칭을 해줘요. 네, 매칭. 너무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개발자 엔지니어링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넣으면 거기서 걔네들의 데이터가 접목을 시켜서 이 매칭을 해준다는 거죠. 오. 광고 수익을 먹는 모델이 아니에요. 오.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개발자 모십니다. 카카오에서 23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와 데이터, 빅데이터가 만나서 런칭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죠? 수수료? 이 개발자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연봉의 퍼센테이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발자 몸값이 높아질수록 이 회사의 수수료도 높아지죠. 와, 이게 네.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렇죠. 좀 매출 성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데 저도 사실 인사팀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플랫폼이 있다면 저도 뭐 구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또 이제 이번 이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벤처 투자 육성이나 이제 좀 약간 좀 결이 틀린 게 고용은 다 한다고 하지만 좀 민간 주도냐 아니면 정부 주도냐에 따라서 좀 이번 선거에 약간의 좀 결이 틀렸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기업한테 좋은 거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겠죠. 회사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 주도의 이 성향에 이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주로 고용 쪽에서는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저희가 한번 가져갔던 종목인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네. 약간 좀 필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뭐 테마주들 뭐 이런 거 정책주들 너무 올라갈 땐 좋은데 또 내려갈 땐 너무 무서워. 변동성이 커. 이 종목 변동성이 안 커요. 굉장히 안전. 단단하죠.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고 이 종목이 작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수혜를 봤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겼는데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거죠. 한 번 더죠. 한 그러니까 번 더. 좋은 종목은 계속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올랐을 때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수익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제일 잘 아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만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렇고 막 처음 보는 종목, 뭐 알지도 못하는 종목, 뭐 TV에서 누가 나와서 사라 그럴 때 사고 옆집 철수 엄마가 사라 그럴 때 사고 막 그죠? 저는 전문가님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파니까 아주 수익이 좋은 잘 방법이에요. 나와요. 저도 이 종목 한번 수익이 낸 적이 있는 만큼 맞아요. 다시 들어가야겠다.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 네. 월요일 당장 들어가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의 공약으로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활성화, 민간 주도의 고용이다라고 또 공약을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은 민간주도 고용에 아주 딱 맞는 종목입니다. 구인 광고에 대한 매출 플러스 성장성까지 갖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종목 그리고 지금 시세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도 챙겨가시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함께 챙겨가 보는 기회 꼭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만 해주시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종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이 종목에 대한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정책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챙겨봤고요. 정책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 보시면 에너지는 원전 말씀드렸죠, 그죠? 네. 선거 때 말씀드렸고 지금 고용 맞추세요. 네, 못 맞추시면 제가 월요일 날 종목 알려드립니다. 네, 종목 드렸죠. 세 번째가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였고요. 가장 큰 이슈였고 선거에 승패를 갈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좀 핫한 아니 뭐 핫하다는 표현이 조금 오히려 약할 정도로 정말 뭐 매머드급 이슈였다, 이벤트였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스타트죠. 이 인수위라고 하죠. 인수위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인수위가 없었어요. 탄핵 정권이었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에 10년 만에 인수위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건너뛰었어요, 그죠? 한번 건너뛰었고 이 인수위가 구성이 될 때 아마 가장 큰 정책적인 탄력, 스퍼트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죠, 그죠? 네. 가장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는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죠. 가장 아픈 곳을 계속 찌르면서 핥히면서 이 정권을 교체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들인데 네, 아마 맞아요. 부동산이 되겠죠. 네, 부동산 가격 너무 오른 만큼 네. 이제는 좀 이러한 가격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또 정치 전문가가 됐네요.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유능하십니다. 아, 네. 진짜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죄송합니다. 네, 오늘 또 네.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볼까요? 네, 뭐 네. 아무튼 뭐 주택 관련해서 자 오늘 어제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이게 잘 되는 집은 계속 순환매가 돌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혈액 순환이 혈색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 좋은 업황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좋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환매가 돕니다. 근데 지금은 수급상 순환매는 막혀 있고 업종 간 순환매는 막혀 있죠. 가는 업종만에서만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인데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목요일 날은 대형 건설사들이 갔죠. 네. 대형 건설사 뭐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막 8%씩 막 올라왔습니다. 오, 진짜 너무 예뻤어요. 자, 오늘 누가 갔죠? 오늘은 중소형 건설사, 네. 이화공영. 건자재 관련주들. 네. 네. 그러니까 이 대형 큰 흥화들이 먼저 목요일 날 가지고 10%씩 오늘은 조그만 애들이 20-30%씩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또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어딜까요? 부동산 쪽에서 건설주 가고 건자재 관련주 가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 130만 호를 짓겠다는데 재건축이 130만 호를 어디다 짓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리모델링이나 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요? 그건 한계가 있죠. 음. 예, 그건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뭐 그러게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린벨트를 좀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부 해제를 해야 된다. 아, 그렇죠. 네. 그린벨트는 계속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로 해제해 왔고 그리고 이게 뭐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또 이 250만 호 임기 내에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액티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수도권의 물량을 계속 때려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그린벨트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관악구, 봉천동 그리고 신림동 여기 종목들은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입지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신림동 공사 중에 있고 여기 서울대 앞에 이 산 부동산을 갖고 있다. 진짜 산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 먼저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밑에서 계속 두들기고 있죠, 그죠? 위로 올라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테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실적은 우리가 왜 봐요? 레퍼런스 과거의 실적이 어땠고 지금 업황이 어떤 거에 따라서 미래 실적 추정치를 내보고 그리고 이 대기업의 뭐 물량이나 그리고 수주나 이러한 그 납품 단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퍼즐을 맞히듯이 가이던스와 실적들을 내서 주가를 전망하지만 이러한 그 정책 관련한 테마 쪽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오늘 제가 이 노랑톡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방송 나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들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자 오늘 제가 이제 노랑톡방에서 매일 장이 좀 괜찮은 날 또 이렇게 이슈가 있는 날 종목을 드려요. 금도끼 종목을 방송에서 드리지만 방송에서는 수요일 금요일밖에 맞아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평일날 좀 보이는 것들 보성파워텍도 금도끼 종목으로 드렸던 거예요. SMCNC도 그때 SMCNC 언제 주셨고. 드렸게요? 네. 어제 종가에 드렸어요. 와, 근데 오늘 이렇게 어제 3시 10분에. 근데 오늘 이렇게 장중에 급등한 거예요? 25%까지 올라갔죠. 네. 이런 것처럼 장중에도 여러분들 잘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뭐 시간대 상관없이 눈에 보일 때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을 금도끼 종목으로 장중에 한 종목밖에 안 줍니다. 장중에는 이 종목을 딱 드렸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린벨트 해제 그 말만 많지 뭐 이거 뭐 해제된다 말만 많지 해제했나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건설주는 지금 삽떠서 올라갑니까? 건설주가 지금 공사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죠. 주식을 거꾸로 하시는 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4개가 나오면 그때는 파셔야죠.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현실되면 빠지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나요? 상관없어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제20대 정부에 대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장 높습니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또 실려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종목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우리가 건설주 올랐고 건자재 관련주도 오른 만큼 순환매가 돌면서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급등 랠리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차트상으로도 현재 저항대를 뚫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 보시기 바라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바로 조그맣게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이 종목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까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우리가 종목 오늘 다 챙겨가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챙겨가봤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올랐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오늘 더욱더 주목을 어제 오늘 받고 있는데 백신을 3차까지 맞으면은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이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이번 달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또 해외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참 좋은 여행이 3월 말에 그리스, 터키 일주 여행을 출발 확정이다라고 내놨는데 참 좋은이 이렇게 유럽에 강해요. 네. 유럽에 강해요. 참 좋은 네, 여행이. 제 유럽에 근데 제일 우리가 잘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요. 참 좋은 여행을 사실 우리가 1월 말에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좋은 여행 20%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재개가 된다면 출발이 확정이 된 만큼 좀 더욱더 기대감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SMCNC 같은 우리 또 관련주들, 콘텐츠 관련주들, 엔터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나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카카오가 또 지분 인수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면서 오늘 SMCNC가 25% 급등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대인가요? SMCNC가 오늘 급등이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오늘 수익 실현을 저희는 다 했습니다. 일단 오. 네, 수익 실현 SMCNC는 다 했고 SM은 아직 가져가고 있어요. SM은 지금 오늘 8만 원 약간 좀 계속 돌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거는 네. 뭐 신고가까지도 SM 볼 거니까 SM 팔지 마시고 오. CNC 같은 거는 이제 M&A 이슈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앞으로 또 언제 SM, CNC 또 노란 톡방에다 금독해 찍어드릴지 몰라요. 항상 관심 있게 네. 관심 있게 보시고 왜냐하면 카카오가 한대 CJ ENM이 한대 저는 누가 한대 우리는 사실 무건 이런 긴장감은 너무 좋아합니다. 오히려 확정 확정 공시 있죠. 네. M&A 확정. 이제는 그러면 CNC는 보면 안 돼요. 그날 딱 팔고 이제는 보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디데이에는 팔아라라는 명언, 이무학 전문가님의 명언처럼 SM은 아직까지는 좀 가져가서 우리 시세 조금 더 즐기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SM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략들 챙겨 가셔야만 여러분들 최고점에 또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엔터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행주, 항공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리오프닝 주들 봐도 될까요? 이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항공, 뭐 카지노 이런 거에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 좀 퍼뜨려 줄게요. 이렇게 퍼뜨려 줄게요. 그죠? 뭐 원전 얘기 안 할 때 원전 얘기했던 것처럼 네. 또 이 정책에서도 고용증 얘기하는 것처럼 또 꼭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생각을 좀 확산해 보자고요. 예, 일단은 확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자 여기가 제주 신화월드고요. 파라다이스 인천 카지노입니다. 바로 하이원 카지노. 두 번째 종목 새로운 금도끼 종목 넘어가나요? 바로 시간이 없어요. 좋습니다. 금도끼 종목. 네. 세 번째 금도끼 종목 리오프닝 관련주로 가져가 네. 볼게요. 아이디어를 좀 확장시켜 보자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카지노 관련주인가요? 저 요거만 보시면 뭐야? 네. 파라다이스야, 뭐 하이원이야, 뭐 어디야? 강원랜드야, 어디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를 얘네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자재들을 만드는 기업인가요? 이런 인테리어를 해주는 기업이죠. 가구, 정말 이 인테리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장선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네. 다음 화면도 보시면 얘네가 카지노, 뭐 레스토랑, 호텔, 수영장 이런 것들 다 얘네가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테리어 하면 뭐 집에 뭐 커튼 다고 이런 것들도 물론 가정용 인테리어도 있지만 상업용 인테리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카지노, 호텔, 레스토랑 뭐 어디 뭐 기업에 뭐 어디 뭐 사장실 이런 것까지 B2B, B2C가 아닌 기업 대 기업으로 우리나라 상업용 인테리어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끝내고 이제 뭐 수영장도 마음대로 다니시고 뭐 어디 모임도 가고 뭐 술자리도 오래 가지시고 하다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2, 3년들간의 이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건축도 마찬가지. 예쁘게 더 만들고 지금은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인테리어를 해, 이 양반아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진짜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이제 시작되고 손님들이 이제 늦게까지 또는 뭐 이 마스크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기업들은 소상공인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지만 손님이 들어오고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인테리어 바꿔. 투자해야 되죠. 네. 끝없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좀 획기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이 상업용 인테리어도 엔데믹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뭐 SNS 감성, 뭐 인별 감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감성을 중요하는 시대에 인테리어 관련 중에서 상업용 인테리어 관련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꼭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너무나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네?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힌트요? 이거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네. 이 회사의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네. 이 기업도 투자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오. 애플, 테슬라, 퀄컴, 모더나 이러한 미국 주식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이에요. 저 무슨 종목인지 알 것 이제 같아요. 힌트가 오시죠, 네. 저희 이 종목으로 상한가를 맛봤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이 종목이 네. 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보유 지분만 합쳐도 지금 시가총액 정도 됩니다. 네. 오, 기대가 되는 종목. 네. 이 기업이 투자하는 종목에 우리도 같이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또 획기적인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그렇죠. 또 공개가 네. 되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마지막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다음 마지막 종목을 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공항에 가야죠. 공항에 가서 이 공항, 에어, 뭐 이러한 항공 이런 것들도 좋지만 또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항공주 아니고 다른 네, 또 깊게 들어가 볼게요. 종목이라고요? 한 번 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항에 가서 사람들이 아직은 뭐 부비적거리진 않지만 이제 사람들이 부비적거리고 이용객 수가 많아지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항공을 비행기가 나르게끔 서포트해주고 비행기가 안착하면 그 항공기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 이미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막 전문가님께서 워낙 저점대 알려주셨는데 지금 너무 설렌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공항 사진을 봐서 설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의 확장성상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항공주가 아니고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장선상에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네, 항공기가 여러분들 뭐 항공사에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행기만 지낼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이러한 그 기업들이 다 하는 거고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항공기를 운항해서 뭐 이 밑에서 내려오면 보시면 기내식도 얘네가 하고요. 항공기 급유까지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화물 내리는 이 업무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이 토탈 비행기가 뜰 때까지 비행기가 하늘에 있을 때만 얘네가 하는 일이 없고요.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는 얘네가 다 합니다. 네, 그러면 뜨고 내리고를 자주 하다 보면 이 종목도 그만큼의 매출이 더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비행기가 잘 안 다니잖아요. 네. 비행기가 잘 안 다녀서 하지만 이 비행기가 이제 정말 활발하게 막 뜨고 내리고 막 이렇게 복잡스럽게 너무 많이 뜨고 내려서 연착이 될 정도까지 오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계속 좀 보시면 어려웠지요. 20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확 주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잘 나갔습니다. 국내에선 인지도 높여가면 잘 나가는데 코로나가 완전 작살을 내놨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도표를 좀 보시면 2021년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바닥을 찍고 2021년 작년에도 우리가 뭐 못 다녔잖아요, 그죠? 못 다녀서 여기까지도 아직 적자였지만 어때요? 감히 좀 기대치를 좀 높여보자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0%죠?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들. 자, 어떻습니까? 흑자 전환. 굉장히 또 설레는 또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코로나 키트 관련주들 하지 마시라 그러죠. 왜? 엄청 떼돈을 벌었는데 아직도 돈을 벌고 있는데 SD바이오센서 1조, 2조씩 버는데 왜 SD바이오센서는 안 갑니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요. 1조, 2조를 벌 거예요? 번 거예요? 번 거잖아요. 네. 이 종목은 적자지만 지금은 적자지만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적자는 과거지요. 미래는 흑자지요. 그죠? 과거에 떼돈을 번 회사 아니 과거에 엄청 적자를 냈지만 앞으로 100원이라도 벌 회사를 사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의 이 흑자 전환으로 원년, 올해가 흑자 전환으로 시작되는 원년, 아마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원년이 주가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주가는 꿈을 가질 때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을 챙겨가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항공 관련해서 한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관련주로 새로운 금토끼 두 종목과 함께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새로운 종목 두 종목, 총 4종목을 처음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챙겨드렸는데 이 시장을 주름잡을 금토끼 종목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러한 종목들의 전략들까지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이런 종목들의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